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도 같이 방송할 때 특징주로 SK하이닉스 네. 짚어봤잖아요. 아까 우리 코스피 말씀하실 때도 오늘 대장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네. 차트로 자세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하이닉스 말고는 뭐 딱히 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특징주로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오면서 반도체 강세,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반격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센서스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분석 기관에서는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면들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뭐 코스피가 시장은 재미가 없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견인을 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이제 좀 경쟁사로 이제 그 부각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 쪽에서 랜드 플래시라던가 혹은 디램의 생산량을 감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경쟁을 하는 업체로서 오히려 이제 그 호재로 이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하루에 뭐 이슈를 받고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뭐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들의 순매수 지속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기관 쪽 혹은 연기금 쪽에서도 뭐 강력한 순매수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좀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그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사줬고요. 오늘 뭐 외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물량들을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첫 번째 봉우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계속 이제 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차트가 밀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때보다 나오지 않았었던 더 강한 거래량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돌파에 대한 좀 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차트에서도 차트가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차트를 열어두느냐 안 열어두느냐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까지 77,500원 선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방 구간이 많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그 후발적으로 나가는 그 상승의 흐름들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에 같이 집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장중에 뭐 YIK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과 역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바로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네요. 15.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그 췌장암 신약 때문에 오늘 검색어 상위 검색어에 랭크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절망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암인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신약을 개발했다는 거죠? 네,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특징주로 가져온 게 뭐 지금 췌장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다. 그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네.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종목만 봐도 제약바이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이 현대바이오가 거의 원래 제약바이오였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대바이오가 사명 변경하기 전에 이름은 현대 IBT였습니다. 현대 IBT라는 건 말 그대로 IT 반도체 관련 기업이어서 불구하고 이름을 사명을 변경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 종목은 제약에 대한 이슈를 받지 많이 안 받았거든요. 주가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 2018년도 9월 달쯤에 단기 급등세, 사명을 변경하면서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는 뭐 항암 이슈라든가 제약바이오의 일정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러한 이슈를 받고 급등하거나 상승 나온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점에서 올라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췌장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지만 이번에 AACR 미국 아마케의 수혜를 받았거나 또는 그 넘어서 ASCO, 바이 USA 여기에 수혜를 받았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종목이 지금 최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었던 셀리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실제 이 구간에서 히든 종목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6%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하락이 나와준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 파맵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찍을 똥은 뭐라고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최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종목들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 현대바이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슈로서 급등 났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저점에서 올라갈 상한가 종목이나 급등 날 종목들이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남북기업체 밀려서 반도체도 못 가고 있었는데 그 반도체 종목도 아마 최저점에서 출발한 종목들 중 하나로서 그 안에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다비드 전문가님, 달콤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화면을 좀 돌려주시고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서 재차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주봉상의 흐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를 지속적으로 갖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지지점으로 돌리면서 상방으로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SK 하이닉스의 과거에 이제 절친처럼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좀 납품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멀리 본다고 하면은 최고점 때까지도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닛 테스트가 이제 빠르게 하루 만에 막 급등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묵직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예제 차트로 보여줬던 아프리카 TV와 같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선을 그어드렸죠. 목표가는 이 위쪽입니다. 전고점 부근에 있는 22,000원대를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매수가는 적정 매수가는 음봉으로 이제 잡아드리긴 합니다만은 항상 이 방송에서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이제 음봉짜리 적어도 17,000원 이하짜리에서 좀 매수 진행을 좀 넉넉하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는 이 종목이 제가 여기다 이제 중요한 선을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과거의 저항대였고 돌파해서 지지점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15,4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쪽 구간은 좀 넉넉하게, 하단 구간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 찾느라고 컴퓨터 많이 보셔가지고 눈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나 봐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제가 왼쪽 눈이 굉장히 지금 빨갛거든요. 지금 굉장히 눈이 눈물도 나고 빨갛고 있는데 종목을 말아요. 찾다 보다 보니까 이 눈에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좀 종목을 열심히 찾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20배 가량의 더 많은 지원을 넣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드론을 가지고 뭐 하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 아시겠죠? 혁신 성장 동력을 본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있고요. 5G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있어요. 이 세 개 종목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혁신 신약이 있었습니다. 항암 관련주 제약바에 올라갔습니다. 4가지 올라갔는데 뭐가 안 갔냐? 진짜 아시겠죠? 바로 드론입니다. 아, 맞아요. 혁신 성장 동력에 드론까지 있었는데 4개는 다 가도 드론은 못 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주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왜냐한다면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되는 데는 투자 안 합니다. 돈이 돼야 투자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대략 400억 정도를 어디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AI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5G라든가 또는 IT 반도체에 엮이는 게 아니라 드론까지도 엮이는 게 삼성전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측정을 할 때 공기청정기라든가 대부분 그런 걸로만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기청정기 제외를 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한다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들 또는 미세먼지에 좀 더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사실상 이 조사들을 실제 드론이 지금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그만큼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기 힘든 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 곧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또는 부서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들 이미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대게 되는지 이미 현실 어제 오늘까지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20배 이상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드론 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 정책주가 많이 올라가죠. 남북 기업주도 정책이었고요. 수소차도 정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주만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론 정책 관련주도 저점에서부터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니까 뭔가 멋진 전경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쁜 그림을 맞출 때 드론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쓰임새가 있어서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국토교통에도 쓰인다. 그러면은 뭔가 제가 또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막 하면은 드론이 막 잡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이제 국토교통 7대 혁신 산업을 뭐냐 부르냐면은 이 드론이 지금 버스 위를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 7대 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실제 수소도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제로에너지라든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시 관련 종목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뭐 더 미동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바닥에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이 7대 혁신 산업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이낙연 총리님께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드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규제 혁신을 한다. 왜냐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이 위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날리면 잡혀가요. 근데 이보다 이낙연 총리가 이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드론 날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드론으로 활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촬영부터 시작해서 또는 지금 산업부터 시작해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혁신 성장 동력,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약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 종목들이 이미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실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보신다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종목 셀리드죠. 혁신 신약이에요.
실제로 세계 최초의 B세포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저점 대비 얼마 같습니까? 충분히 제가 공개해드린 이후에 바로 상한가 가까이 26%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혁신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서 20%든 30%든 급등 놔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차에 관련 종목들 안 올라갔습니까? 실제 이미 다 올라갔죠. 유니크 같은 종목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눌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초에 이미 300%씩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점에서부터 정책주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기업 추가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자율주행차 관련 급등 나와주고 그다음에 혁신시장 올라가고 그다음 나올 종목이 드론이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 셀리버리죠. 실제로 췌장암에 대한 항암물질 만든 기업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120% 이상 올라간 종목 중 하나가 셀리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항암제 또 췌장암 만들면서 현대바이오도 저점에서부터 상한가 거의 2방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뛰면은 정책 관련주가 단체로 200%씩, 10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람들이 20배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20배씩이나 성장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몇 배였습니까? 수소차가 지원금이 약 6배가량 늘린다. 600% 늘리는 거였어요. 6배와 20배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론 사업에 들어간 돈이 더 크고요. 드론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자체가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수소의 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에서 3배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이번에 유니크라든가 아니면 대우부품이 올라간 것과 같이 충분히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습니까?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수소차 정책 관련주죠.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어요? 충분히 100% 가까이 1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번 드론 종목도 이런 수소차 관련 종목도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과 같이 바닥에서부터 얼마? 20%, 30% 많게는 50%, 100%, 150%, 2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부 지원 정책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제가 네. 버스 자동차로 할 때 옆에서 쿡 하고 웃는 거 저 들었어요, 이쪽 귀로.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깜짝 놀라신 마음을 진정하시고 한번 추리를 해주세요. 네, 옆에서 종목 내용을 듣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근데 마르스 전문가가 드론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온 것도 네, 되게 네. 의외고 어떤 어. 종목을 골라왔길래 이런 종목을 갖고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 화면에 뉴스를 좀 같이 보시고 보신다고 하면은 롯데정보통신이 최근에 3월 18일 날 뉴스를 좀 본 내용을 보니까 로봇이라던가 혹은 블록체인, 드론 등 7대 신규 사업 본격 추진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도 요즘에 추세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좀 추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종목을 또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 퍼스텍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냐면은 정부 지원에 이제 드론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농업을 진행하고 거길 추진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에 그 LG U+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U+라는 기업은 사실 요즘에 통신 혹은 5G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G와 드론 사업을 같이 연결을 해서 다른 타 기업들과 함께 이제 4차 산업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이제 농업에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고 이제 종목 그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 U+가 직접적인 드론은 아니지만은 지금 신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대충 좀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거든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LG U+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어제 저 안 받아주셨거든요. 띠띠띠띠
띠띠띠띠 이거 5G 그거 맞죠? 웃지 마시고요. 그 드론이 그러니까 네. 화면 보내야 되니까 5G 관련된 거 맞죠? 네, 맞는데 이건 5G가 아니라 약간 2G 느낌인데요. 2G 가까운 것 같은데. 띠띠띠띠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5G라는 거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만 하면은 4G입니다. 속도가 빠른 것에 플러스로 더한다면은 영상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을 이 다운받는 속도라든가 전송하는 속도라든가 이러한 이 단체로 전송하는 속도들까지 빠른 게 5G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기술까지도 이젠 드론과 엮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단속하고 뭔가를 뭐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뭘 사용했냐면은 사람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단속을 뭘로 하냐? 단속까지도 요새는 드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론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냥 무인으로 드론 보내서 드론이 돌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열 감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영상 관제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단속하고 있고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를 열 처리까지 보면서 영상 관제 시스템 영상까지도 아예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신속하고 처리 속도 최대한 빠르게 이 5G와 엮여서 같이 드론 관제 시스템까지도 엮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드론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관련주들 얘기했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혁신 신약 관련주들 이미 바닥에서 150%, 200% 갔습니다. 남은 게 바로 드론이다. 20배의 정책 수혜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저는 이 종목 이 후속 테마로 상한가 급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